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신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이름, 이제는 모를 수가 없죠. 이 법은요, 단순히 규정 몇 개가 추가된 수준이 아닙니다. 작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책임을 회사의 맨 꼭대기, 바로 최고 경영자에게 묻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거든요. 오늘 이 법이 도대체 왜 만들어졌고 또 기업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강력한 법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 답은요, 아주 충격적인 숫자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법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우리가 더는 외면할 수 없었던 산업 현장의 현실부터 한번 들여다보시죠. 735.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단 한 해 동안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의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 735개의 가정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뜻이죠. 바로 이 숫자 하나가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수많은 비극의 절반 이상, 정확히 50.7%가 단 하나의 산업, 바로 건설 현장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아, 이건 특정 분야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하구나. 이제는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하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였던 거죠. 바로 이 위기 상황에 대한 해답으로 등장한 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 법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사고 책임의 화살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 현장이 아니라 조직의 맨 꼭대기로 말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예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사고 현장에 있는 관리자나 감독관에게 책임을 물었죠. 그런데 새로운 중대재해법은 아예 타겟을 바꿔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안전 시스템 전체를 만들고 통제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CEO를 직접 겨냥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이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법이 딱 겨냥하고 있는 그 책임자는 정확히 누구일까요? 이 범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죠. 경영 책임자가 대체 누군지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법에서는 경영 책임자를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이 문구의 타겟은 아주 명확해요.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 사실상 CEO를 딱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럼 공장장이나 건설 현장 소장님도 경영 책임자에 포함되는 건가요? 정답은 명확하게 아니요입니다. 이 법은 현장 소장이나 공장장을 책임자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은 최고 경영자가 제대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책임의 화살은 조직도의 맨 위, 단 한 곳만을 향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법은요,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CEO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에요. 법이 진짜 묻고 있는 건 사고가 왜 났냐가 아니라 사고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냐, 바로 그 의무를 다했냐는 겁니다. 법이 경영진에게 요구하는 핵심 의무는 크게 이 네 가지 기둥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위험을 관리할 체계부터 제대로 만들고, 둘째, 혹시 사고가 나면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셋째, 정부의 개선 명령을 잘 따르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다른 안전 법령들도 당연히 잘 지켜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게 법의 핵심 요구사항인 거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둥, 안전보건관리체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법은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요구합니다. 먼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일을 할 사람과 돈, 즉 전담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실제로 돌리라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위험 요소를 찾아내서 개선하고 현장 직원들 목소리도 듣는 절차를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활동이 최고 경영진에게 직접 보고되어야 하는 겁니다.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기업 리더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실제적인 질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사고가 나면 CEO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법의 답변은 아주 명확합니다. 필요한 모든 의무를 다했다면 설령 사고가 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즉, 이 법은 결과만 보고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는 겁니다.
핵심은 사고가 났냐 안 났냐가 아니라 예방 의무를 다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또 다른 현실적인 질문이죠. 만약에 사고 원인이 작업자 개인의 실수라면요. 그때도 CEO 책임인가요? 법의 초점은 언제나 시스템입니다. 작업자 한 명의 실수를 가지고 CEO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데도 회사가 교육이나 시설 개선 같은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면 그건 더 이상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실수를 방치한 시스템의 실패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CEO를 처벌하겠다는 이런 강력한 탑다운 방식의 압박이 현장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진짜 바텀업 안전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과연 진정한 안전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답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찾아가야 할 숙제일 겁니다.